우리나라는 참 비가 많이 오는 나라예요. 그렇죠? 봄에도 비가 와, 여름에도 비가 와, 가을에도 비가 와, 겨울에도 비가 와. 비가 계속 오죠. 비가 계속 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겨요? 꿉꿉해요. 비가 오면 우리는 습도 때문에 우리가 땀도 엄청 많이 나고 알레르기성 그런 것도 이제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 뭐 면역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습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비가 오지만 제일 비가 많이 올 때가 언제예요? 장마 시즌이 있잖아요. 이 장마가 진짜 골 때리는 거예요. 장마가 시작이 되면은 폭우가 막 쏟아질 때도 있고, 막 심지어는 뭐 침수도 될 때도 있고, 막 이럴 때가 많잖아요. 이런 장마 시즌에는 특히나 우리 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어떤 나라예요? 라고 검색을 해보면 딱 이런 말이 나와요. 고온다습한 나라다. 고온다습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습도를 잘 잡아야 됩니다. 습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진다. 오늘의 주제는 습도와의 전쟁! 적정 습도라는 게 있어요. 적정 습도. 18도에서 20도 정도 된다. 여기서는 한 60%가 적정 습도입니다. 21도에서 예를 들어서 23도 정도 된다. 그러면 이때는 50%가 적정 습도입니다. 24도 이상 됐다. 그러면은 40%가 적정 습도입니다. 60%, 50%, 40% 이걸 어떻게 맞추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에 의존을 한다? 기계에 의존한다. 기계. 가전제품은 이런 습도를 맞춰줄 수 있다. 습도를 우리가 잡기 위해서 바로 무엇이 필요하냐? 제습기가 필요합니다. 물 먹는 하마나 실리카겔로 이 온도 대비 퍼센테이지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제습기는 우리가 퍼센테이지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60%에 맞추고 50%에 맞추고 40%에 맞추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습기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또 뭐냐면 방식이 있어요. 어떤 방식, 어떻게 습도를 잡아와서 어떤 방식으로 걸러서 물로 만들어내고 열을 내보내고 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 갑니다. 첫 번째 방식, 컴프레셔 방식. 컴프레셔 방식은 여러분들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그 컴프레셔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에어컨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컴프레셔 방식은 거의 대부분의 이 가전제품에 또 들어가 있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제습기에도 컴프레셔가 들어가요.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또 뭐 있냐면 콘덴서. 와, 요즘 이게 완전 대세예요.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컴프레셔 방식 중에서 대표적으로 위닉스가 있죠. 위닉스. 컴프레셔는 공기 중에 있는 습도를 잡아와서 압착을 해서 차갑게 만든 다음에 물로 떨어뜨려요. 그리고 나서 건조한 바람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방식이 컴프레셔 방식입니다. 컴프레셔 방식 장단점부터 말씀드리고, 그리고 콘덴스 방식도 장단점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장점, 다양해요. 다양한 제품이 있고, 그리고 가격이 좀 저렴. 위닉스 제품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한 50만 원 정도 되면은 20리터 금방 되는 용량을 또 구매하실 수가 있고, 다양한 제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컴프레셔 또 장점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AS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위닉스 같은 제품, 그런 컴프레셔를 사용하는 그런 제습기 같은 경우는 AS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LG 삼성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AS잖아요. AS는 가전제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혹시라도 고장이 날 수 있잖아요. 가전제품이라서 그냥 완벽하게 우리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단점 갑니다. 단점. 냉매를 쓰고 프레온 가스가 나오죠. 그쵸? 가스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이제 컴프레셔 방식은 이제 가스를 쓸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단점. 더워! 여름에 굉장히 더운데 이 제습기를 쓰면 더 더워져요. 에어컨이 실외기가 따로 있잖아요. 그 실외기에서 무슨 바람이 나오죠? 더운 바람이 나오죠. 제습기 같은 경우는 컴프레셔가 실외기가 같이 붙어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운 바람이 한 공간에서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안 좋은 점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단점을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사계절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게 18도 이하로 떨어지면 이 컴프레셔 방식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컴프레셔 자체가 공기를 좀 차갑게 해서
그 이후에 물을 떨어뜨리는 방식인데 18도 이하로 떨어지면 어차피 기온이 또 낮아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좀 큰 단점이긴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는 여름이 가장 습하지 겨울이랑 봄은 그렇게 습하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여름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려면 컴프레셔 방식 해도 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콘덴스. 이 콘덴스 방식이 요즘 진짜 핫합니다. 완전 대박이에요. 유튜브 쪽에서도 막 난리가 났었고 고객분들 사이에서 난리가 난 제품이 있어요. 칸큐. 일본 브랜드잖아, 칸큐. 정말 유명한 홈쇼핑 프로그램에서도 물량이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그런 브랜드. 그게 바로 콘덴스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요즘에 이제 콘덴스 방식이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이제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칸큐의 특허받은 독자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콘덴스 방식인데 이 콘덴스 방식이라는 것은 열로 인해서 차갑게 살짝 해서 물로 떨어뜨린 다음에 열로 한 번 더 살균까지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와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컴프레셔 방식은 열 교환기 쪽에 곰팡이 좀 필 수도 있고 먼지가 좀 많이 쌓일 수도 있고 하는데 이 콘덴스 방식은 외부와의 접촉이 없기 때문에 또 곰팡이가 피지 않는 그런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칸큐라는 브랜드를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장단점이 또 다 있더라고요. 가전제품은 분명히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장점부터 갑니다. 장점. 위생적이다. 그리고 덥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컴프레셔 방식은 더워요. 사실 이제 더운 바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콘덴스 방식은 덥지 않아요. 와, 이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거 너무 좋아요. 여기 심지어 시끄러운 이 소음도요. 되게 조용한 소음이 또 이제 납니다. 그래서 조용함까지 장점. 단점 갑니다. 단점 뭐 있을까요? 대표적인 단점이 있어요. 너무 비싸. 콘덴스는 너무 비싸요. 비싸다 보니까 우리가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사실 그래 우리 그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비싼 가전제품을 샀는데 그 비싼 가전제품을 잘 활용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비싼 걸 우리가 마음 먹고 딱 샀는데 야 우리 집은 막 그렇게 습하지가 않네? 그 우리 집은 뭐 별로 사용할 게 없네? 그러면 또 비싸기 때문에 그만큼 좀 아까워요. 심지어는 이 방식이 콘덴스 방식이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이 없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양한 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잖아요. 콘덴스 방식이라는 거는 비싸고 심지어 제품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 컴프레셔의 장점이 콘덴스의 단점이 됩니다. 그게 바로 AS예요. 이게 가장 큰 하이리스크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AS가 쉽게 할 수 있는 컴프레셔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콘덴스 방식의 이 제습기 칸큐라는 브랜드 너무나 좋아하시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습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것만 딱 아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제습기 쓰세요 집에서? 네. 어떻게 쓰세요? 그냥 틀어놔요. 그냥 틀어놔요. 제습기 쓰세요? 저도 근데 옷방에만 그냥 약하게 그냥 어떻게 틀어놔요? 옷방에? 그냥 약하게 틀어. 그냥 틀어놔. 결국은 그냥 틀어놓는 거네. 맞아요. 사실 여기 지금 남자들이라 가지고 그냥 틀어놓고 그냥 물 비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좀 디테일이 좀 필요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다 닫아야 됩니다. 일단 문을 다 닫아놓고 창문도 다 닫아놓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옷장을 다 열어놓으세요. 옷장 열어놓고 붙박이장 열어놓고 서랍장 다 열어놓으세요. 서랍장 다 열어야 돼. 제습기를 완전 다 닫아놓고 사용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면 옷들이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안에 붙어있는 이 습기들을 빨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창문 다 닫고 방문 다 닫고 옷장 열고 붙박이장 열고 서랍장 열고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하는 거. 이불을 다 빼내야 돼. 이불을. 왜냐면 매트리스가 그렇게 습기를 많이 먹습니다. 침대 이불 다 걷어내고 매트리스가 또 노출될 수 있게 제습기를 사용해야 돼요. 사실 에어컨이랑 이 제습기를 같이 쓰면 금상첨화, 습도와의 전쟁이라고 저희가 하잖아요. 근데 이 습도를 잡아주고 여기 온도까지 낮춰주기 때문에 습도가 내려가면은 우리가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왜냐면 결국에는 에어컨은 적정 온도로 딱 도달하기 시작하면 그 이후부터는 송풍이 나오거든요. 송풍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 습도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기서 제습기를 같이 틀어주기 시작하면 쾌적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에어컨을 같이 쓰면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 세 번째, 언제 써야 되냐면 사람이 없을 때 써라.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빡 돌리고 사람이 오면 환기도 한번 시키고 해야 돼요. 왜냐면 아까 이 단점 얘기한 것 중에 프레온
말씀드렸잖아요. 프레온 가스를 쓰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사람이 있을 때는 그래도 문을 조금 열어놓는 게 좋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람이 있을 때 쓰진 마세요. 그래서 사용 방법 다시 한번 창문 다 닫고 방문 다 닫고 사람 없을 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옷장 열고 붙박이장 열고 서랍장 다 열고 침대 이불 다 걷고 매트리스에도 습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트리스가 노출될 수 있게 그러면 제습기 사용하는 방법은 끝이다.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대한민국은 습도와의 전쟁.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비가 오는데 그 중에서 여름에 비 제일 많이 오죠. 그래서 우리는 제습기라는 가전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다. 그 제습기 중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냐? 컴프레셔 방식이 있고 콘덴스 방식이 있다. 컴프레셔 방식은 제습기뿐만 아니라 에어컨, 냉장고도 다 컴프레셔 방식이기 때문에 장단점이 또 다 있다. 장점! 다양한 제품이 저렴한 제품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AS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 단점, 프레온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찜찜한 부분이 있죠. 더운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같이 켜야 되는 그런 또 이제 단점이 또 있고 사계절 사용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점은 또 장점이 될 수 있다. 왜냐면 사계절 안 써도 된다라는 것도 역으로 생각하면 또 그런 장점이 될 수 있죠. 전기세 부분도 우리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꿀팁. 그리고 콘덴스 방식 일단 좋아요. 오케이. 콘덴스는 장점 위생적이다. 좋죠. 외부와의 접촉이 없기 때문에 곰팡이 생길 가능성도 거의 낮고 덥지 않아요. 더운 바람이 나오지 않고 살짝 미지근한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덥지 않은 장점. 조용합니다. 조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단점 비싸. 자, 그리고 AS가 좀 불편할 수는 있다. LG, 삼성 같은 그런 뭐 대형 브랜드 우리 국내 브랜드와는 조금 이제 떨어질 수는 있다. 그게 이제 단점으로 저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컴프레셔와 우리 콘덴서 방식이 있었고요. 습도와의 전쟁을 제습기로 한다. 근데 제습기 사용 방법도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습기를 쓰면은 완전 쾌적한 생활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습도와의 전쟁 됐어. 습도와의 전쟁 성공해. 그래요.